네, 안녕하세요. 우한 형제들 CTO 송재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한테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한 형제들의 기술적인 고민과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작한 우한테크 콘서트가 벌써 3회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한 형제들의 성장과 함께 기술적인 고민과 비전도 같이 진화해 온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한 형제들의 사업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비전에 따라서 음식 배달을 넘어서 무엇이든 리얼타임으로 문 앞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한 형제들은 사업과 기술의 확장에 따라서 기존의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라는 비전에서 문 앞으로 무엇이든 빠르게 배달받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배미는 음식 배달 산업을 선도해 왔었죠. 거래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간에 매우 정교한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걸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이 도메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한 형제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고객과 실적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우아콘 키노트에서도 이런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엄청난 요일마다 그리고 시간대 간 주문 편차가 있었고, 그리고 또 소비자, 점주, 라이더 간의 삼각연대가 매우 기묘해서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전을 이겨내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저희가 드디어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경험을 좀 더 폭넓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왔죠. 이제 배미는 음식 배달 경험을 화장품, 꽃, 의류, 편의점 상품 등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에도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커머스는 우리 일상에서 이미 익숙한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이고 경험이기도 하죠. 수많은 입점 업체들의 상품들을 검색, 가격 비교, 그리고 광고로 이렇게 엮어내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조금 새롭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소비할 결심을 한 시점과 실제로 소비가 가능한 시점 사이에 긴 시간 차이가 있고, 이 시간 차이 내에서 맥락의 전환과 그리고 또 맥락을 다시 재개하는 것들이 필요한 걸 보면, 이건 사실은 전통적인 커머스 산업의 공통점 또는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배달이 배치 스타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커머스 고객들은 음식 배달에서 맛봤던 즉시성이라는 고객 경험과 고객 가치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리얼타임 커머스로 기존에 양분되어 있던 커머스의 구도를 저희가 재편해서 세 개의 큰 틀로 바꿀 수 있는 커머스 천하를 3분할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배미는 기존의 음식 배달도 커머스, 다시 말해서 리얼타임 퀵커머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래액과 또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한 고객의 모수에 있어서 배민의 커머스 영역은 시장 규모가 이미 매우 큽니다. 이런 주문에 따라서 조리된 음식 외에 미리 제조된 공산품 영역에서도 커머스 경험을 지금 확장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서
리얼타임 커머스 경험을 확장할 수 있으려면 음식 배달에 쌓아 올린 배달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커머스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배미는 오랜 기간 배달 플랫폼을 다듬어 왔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활용 가능한 우아한 형제들의 플랫폼은 고객, 배달, 물류라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기술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확장해 나가면 배달 플랫폼에서 멈추지 않고 퀵커머스 플랫폼이 돼서 새로운 차원의 커머스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먼저 고객 영역에서 저희가 가진 기술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입니다. 배민의 회원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충성도와 만족도 그리고 매우 높은 방문 빈도를 보여주고 계신 수많은 고객들은 저희들의 강력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고 또 기능 변화에 손쉽게 대응이 가능한 이 전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전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 우아콘에서도 공유드렸었는데 배민의 이 CQRS 기반의 전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른 많은 업계에서도 롤모델로 인식하고 또 교류하고 했던 것입니다. 주문도 있습니다. 편리하고 혜택 제공의 유용성과 유효성이 매우 큰 저희 주문 시스템과 또 탄탄한 결제 시스템 이것들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하루간의 일교차, 플럭추에이션을 견뎌내면서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주문을 거뜬히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배달 비즈니스 그리고 퀵커머스에서도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시간으로 내가 만들어낸 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트래킹하는 시스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커머스의 본질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와 CS 체계를 포함해서 유저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응하는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시간의 빠른 반응을 요하는 퀵커머스 영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미리 잘 단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원부터 시작해서 리뷰까지 쭉 고객들의 여정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배달에서 이미 퀵커머스 영역을 위한 부분들로 탄탄히 다져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또 보강해 나가면 퀵커머스에서 필요한 고객향의 기능들을 충분히 잘 최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외에 이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장애 대응 같은 저희들 내부의 체계도 고객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점주님들을 위한 시스템들, 특히 퀵커머스 영역을 위한 강력한 자산입니다. 음식 배달에서 저희가 갈고 닦았던 실시간 점주 시스템들을 커머스 영역의 상품 셀러들의 전반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음식 배달에 이어서 공산품 영역으로 다루는 상품의 종류들, 가짓수, 그리고 카테고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탐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천이나 검색과 같이 하이퍼링크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배달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쌓았던 기술 자산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달이라는 영역은 기존에 퀵하지 않은 배치 기반의 전통적인 커머스에서 사용하는 배송이라는 개념에 확연히 구분되는 퀵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경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영역의 기술 진화의 특성을 잠깐 짚어보면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기조 위에서 품질이 하면 배달 품질이죠. 배달 시간. 품질과 비용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재미있게 산업혁명 이전에 다른 산업의 산업화 과정들을 좀 비유해 보면 배달 산업의 중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특정 음식 카테고리 주로 뭐 중식업이었죠. 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 자체에서 배달을 지원해주고 계셨었습니다.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제한돼 있었고 배달 품질도 들쑥날쑥했었고 그리고 배달 비용은 업주님이 전액 부담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주님 차원에서는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었죠. 자체적으로 뭐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르바를 고용하시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하던가 하는 식으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달 가능한 가게와 메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대신에 배달 품질은 충분히 통제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배달비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자리 잡고 그리고 인식되고 그리고 어쩌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지금은 현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달 품질이 고급화를 위해서 한집 배달과 그리고 플랫폼 자체에 배달하는 것들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배달 품질에 집중하면서 질도 높고 그리고 가격도 높고 한 이런 고급 음식들도 배달이 가능해졌고요. 대신에 이제 그에 따라서 배달비 부담도 조금 더 커졌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과 비용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구조를 완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차를 효율화하고 고도화하고 최적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온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는 방법들 중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품질과 비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조정을 고객님들이 직접 세밀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면 이런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 사이의 고민들의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 주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능도 이 두 가지의 퀄리티 어트리뷰트 사이에서의 문제들을 또는 도전들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고객님들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배달의 아까 전에 비유했던 산업 역사로 돌아가 보면 비용과 품질 사이에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규모, 품질, 비용을 모두 잡아내는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도로 자동화된 자동차 공장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배달에서도 사람과 기계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분업하면서 규모와 품질, 비용 이 모두를 끌어올리는 혁신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Man, Machine, Mix-up, MMM 배달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배달은 규모, 품질, 그리고 비용 사이에 이 트레이드오프 망 위에서 기술을 통해서 총효용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역시나 기술을 통해서 효율화, 자동화, 그리고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맨 머신 믹스업 배달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오한 형제들이 가장 열심히 해왔고 또 가장 간절하기도 하며 그리고 또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도해오고 있죠. 그 다음 고객, 배달에 이어 물류라는 한 축입니다. 주문이 일어난 직후에 상품이 생산되는 음식이라는 커머스 영역을 넘어서서 이미 양산된 공산품으로 주문을 받아내는
퀵커머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머스에서는 다루는 상품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신선 상품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춰 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물류 창고랑 발주 관리 시스템 등등이 다 필요하죠. 우한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퀵 커머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런 대형 물류 시스템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다크스토어라고 하는 도시명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역시나 규모와 시간 품질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한 형제들은 이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또는 MFC 운영 효율이 글로벌 기준에서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경쟁자들은 비용 효율 문제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축소 기조에 있습니다. 근데 배민은 그간 이제 시스템 개선들을 쭉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고민들과 결과들이 녹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효율화를 어느 정도 이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확장 기조에 있습니다. 조만간 1, 2년 내에 지금보다 2배 이상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있어서도 역시나 맨과 머신의 믹스업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이것들을 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한 형제들의 퀵커머스 전략을 통해서 손만 뻗으면 곧바로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이렇게 되면 집안의 팬트리에 생수, 화장지 등등의 더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득 채워놓고 살아갈 필요가 없겠죠. 바로 배민으로 배달시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바구니 안에는 팬트리에 들어갈 물건들이 아니라 냉장고에 들어갈 물건들이 있네요. 팬트리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역시 줄이거나 아니면 비워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의 큰 변화는 통상 10년에 한 번꼴로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10년간은 퀵커머스와 이런 저스트 인 타임 소비 시대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머스, 즉 소비 생활을 혁신하는 것, 더 이상 냉장고와 팬트리를 가득 채워두지 않아도 되는 것, 몇십 분 내에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것, 세상이 모두 나의 냉장고이자 팬트리가 되는 것, 이런 세상은 배민을 통해서 이미 초기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배달비가 다소 부담스럽게 규모에도 한계가 있고 또 배달 시간도 더 짧아질 필요가 있겠죠. 그럴수록 좋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맨, 머신, 믹스업 배달과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더 많은 고도화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커머스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희 우한 형제들의 기술적 비전이자 도전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의 도전 과제는 또 뭐가 올까요? 그때는 뭐 많이들 얘기하는 특이점 같은 게 와서 분자 프린팅 이런 게 실현되고 저희는 더 이상 배달을 할 필요가 없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를 위해서 저희가 또 한 몇 년쯤 후에 분자 프린팅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한 질문 타임. 지금부터 함께 우한 형제들의 CTO 재한님을 모시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재한님 모시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질의응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한님과 함께하는 우한 질문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노트를 통해서 굉장히 짧고 압축적으로 딱 기술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질문 타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더 다채로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뭐 요번 올해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기도 하니까 음식 배달이라는 것에서 음식 배달이라는 걸 재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퀵커머스, 리얼타임 커머스라고 개념을 확장하고 그 방향에서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롭게 재정비하는 또는 재정렬하는 것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를 바라보는 바깥쪽 그리고 특히 이제 같은 엔지니어 커뮤니티 여기 계시는 보고 계시는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그리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네.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디테일하거나 막 네. 이쁜 다이어그램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네. 예, 기술적 흐름이나 방향이나 앞으로의 지향점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조금 달라졌다는 게 느껴진 게 사실 작년 우아콘 2021년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제 3P로 이제 정의를 하시면서 네, 그러게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피플, 프로세스, 프로덕트 이렇게 또 이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또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채팅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우한테크 뉴스레터랑 페이스북을 네. 통해서 미리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 좋은 질문들 몇 개 뽑아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빠밤. 자체 효과음. 네, 요즘 업계 화제 키워드로 장애를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요. 재해 방지 및 복구에 대한 훈련을 우한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아까 네. 키노트에서도 살짝 그쵸.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죠. 네. 사실은 이 우리가 우한 형제들의 장애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엔지니어들에게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엔지니어들은 어떤 마음으로 장애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그 업계의 동료들이 이걸로 매우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밖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크고 작은 장애들을 겪으면서 이걸 견뎌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가 일어나도 티나지 않게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렇죠. 삐져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세상의 기대는 완벽하길 바라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되게 잘못했거나 네.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걸로 치부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는 장애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몇 %로 막아낼 수 있는가, SLA라고 하죠. 99.9냐, 99.99냐, 90.995냐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일어나는 것들을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안 드러나게 막아내거나 아니면 일어났더라도 빨리 대처하거나 이런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한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부터 제 전임 CTO님부터 네. 저도 그렇고 이 얘기를 먼저 드려요. 장애는 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것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를 낸다는 건 내는 주체가 있잖아요. 네.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찾으면 이제 응징을 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장애는 사실은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났던 지점에 서 있었던 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 만들어낸 시스템이나 자산이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는 장애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다. 그럼 나지 않도록 하거나 난 것들을 모두가 협심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장애를 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응징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고 실제로 그게 정당하지도 않다가
우아한 형제들의 장애를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나지 않게 하거나 났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프로세스를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곳들도 많이들 하지만 저희처럼 진지하게 하는 데는 없는데 네. 모의 장애 훈련 같은 것들을 해서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면 얼마나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게 날 수 있네? 이거 나 그냥 우리는 이거 간과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절박할 수도 있네를 먼저 체험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장애를 대응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장애에 대한 방어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방 주사 같은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키워드는 뭐 다른 것들은 쭉 이어지는 얘기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장애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다. 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아한 형제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이자 그 태도를 통해서 우아한 형제들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네. 작년 우아콘의 컨텐츠와 저 블로그 포스트도 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채팅창으로도 작년 우아콘 발표 영상 모의장애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링크와 기술 블로그까지도 공유를 지었는데 사실 이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게 어제 이제 첫 번째 날 키노트에 범주님이 CEO인 범주님이 질문에 대한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어떻게 잘 디벨롭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범주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장애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회사 전체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네. 누구든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장애를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뭔가 연결점이 있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SRE 팀이 있나요?라고 혁황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안정성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SRE 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도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RE 팀은 소프트웨어 릴라이블티, 사이트 릴라이블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의 가용성 또는 릴라이블티 또는 디펜더블리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믿음직하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소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SRE 팀이 있냐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팀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팀은 대체로 피자 2판으로 충분히 요기를 할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네. 뭐 10명 미만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는 SRE를 관할하는 팀이 아니라 팀들이 모여 있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릴라이블티를 담당하고 네. 좀 더 섹션을 나눠서 DB라는 영역은 또 릴라이블티 특별한 그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DB 쪽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도 있고. 릴라이블티를 잘 관리하려면 대응하려면 모니터링 평소에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조기 대응을 하거나 사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RE에 필요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이 실 단위로 존재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가 생기면 네. 사회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많은 기업들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쭉 대응을 하는 것도 만반의 준비를 많이 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좋은 질문 주신 혁황님께도 배미 쿠폰 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황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IT 업계 키워드 두 번째 또 있다면은 개발자 부족이라는 것도 매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노코드, AI 개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까 재한님도 이제 머신, 위드 머신 하면서 해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노코드나 AI 개발을 도입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개념이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노코드든 아니면 AI 개발이든 이 개념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의 손을 빌지 않고도 좀 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래밍 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기능들, 커스터마이즈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또는 도구 또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이제 노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 AI 개발은 사람이 개발하지 않고 AI한테 요즘에 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예. 아이유랑 같이 대화하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네. 그려주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려주는데 코드는 못 짜줄 게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시도하고 있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는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코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그런 개념 노코드라는 텀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지만 그런 철학에 부합하는 것들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아콘에도 공유 드렸던 건데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수십 단위를 넘어서 100단위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딜리버리 히어로랑 같이 이제 한 그룹이 되면서 그쪽이 어떻게 하고 일하고 있는지 봤는데 거기는 그런 그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같은 걸 마구 만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들을 만들 때 과거에는 웹프런트 개발자분들한테 건건이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게 약간은 지루하고 그리고 뭐랄까 기술적 도전 수준이 높지는 않거든요. 양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발전이나 동기 유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얘기니까 다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벤트 프로모션 캠페인들을 만드는 툴을 만들었어요. 예. 그 툴을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사내에다 다 보급하면서 웹프런트 개발자들은 이제는 과거에 이 페이지 만들어주고 이 HTML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확 줄였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0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들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네.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AI 코딩은 네. 관심 있는데 조금 더 성숙도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가 뭔지 저희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대단의 민족 앱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 팝업 창들이 이렇게 딱딱 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자동화를 이제 꿈꿔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도 우아콘의 만다오라는 것을 네. 보시면 그 세션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아콘 2021년도 작년도 네. 영상까지 다시 이렇게 리텐션 해주시는 제안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오늘 키노트를 이제 보니까 좋은 개발자분들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재밌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더더욱 느끼고 있는데요. CTO로서 이제 개발자를 위한 커리어, 역량 개발, 보상 등 개발자를 키우고 서포트하기 위한 인사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에 실시간 채팅창에도 아까 이제 CTO로서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편한 답변, 네. 간단한 답변은 저희가 개발자들을 잘 모셔오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리텐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개발자들을 좀 더 잘 규합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하기 위해서 테크 HR이라는 조직을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네. 개발자들, 테크 쪽을 전담하는 실단위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홍님이 계신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도 이 테크 HR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죠. 짜잔. 짜잔. 그래서 은홍님한테 반문으로 네. 우리는 개발자들에게 어떻게 성장과 네. 그리고 발전을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제 진행을 뺏어가시군요. 역질문을 당할 거는 또 생각도 못했는데
네. 저 테크 HR실, 말씀하신 그 개발자분들의 성장을 전담하는 이제 테크 HR실 안에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이 함께 있는데, 어제도 이제 범주님 키노트에서 개발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아콘이나 그리고 월간 우아한 테크 세미나 등 같이 이제 외부에 있는 개발자분들과도 만나고 있지만, 또 이제 내부에 있는 개발자분들과 외부의 개발자분들이 같이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개발자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아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목표 중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아한형제들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정보를 잘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어딘가 바깥에 기술 블로그든 우아코드 이런 데 발표를 하실 때, 자신의 역량을 뽐내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서 많이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런 CEO나 CTO 분들의 적극적인 서포트 없이는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재한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또 개발자를 위한 성장을 네. 서포트하고 이 계시나요? 부분이 어저께 범준님의 키노트에서도 살짝 언급됐는데 네. CEO가 전임 CTO라서 좋은 점이기도 한데 네. 괴로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CEO의 이 생각과 네. 저의 생각이 대단히 잘 얼라인된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정말 황금과 같은 존재, 금과 같은 존재.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몇 번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과거에 중상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최고의 국가, 뭐 한때 네덜란드, 한때 뭐 스페인 제국, 뭐 대영 제국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패권을 가진 최고의 G1이 됐던 이유가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통화가 가장 믿을 만한 통화였던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구매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영향도 발휘하고, 군대도 만들고,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금을 듣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태환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저는 개발자는, 기술 기업에서 개발자는, 그 탤런트가 있는 개발자는 그때 중상주의 시대에 지원을 위한 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하는 아닙니다. 좋은 매물이 있으면 쓸모가 있든 없든 당장 네. 모셔온다. 네. 그렇죠. 뭔가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이런 중고당투나 이런 데 올라왔을 때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쓸모가 있든 없든 해서 없든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채워 나가야 되는 약간 그 안정돼 있는 영역과 네.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래서 좋은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정돼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아직도 빈 곳들이 많거든요. 네. 이것들 채워나가야 돼요. 이걸 채우기 위한 탤런트의 수요는 끝이 없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올해 제가 그 키노트에서 말씀드린 걸 보면 훨씬 더 영역이 넓어졌어요. 저희 쓸모가 있든 없든 해서 없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탤런트들은 네. 모셔온다. 모든 것들은 이 정책입니다. 모든 것들은 쓸모가 있고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자꾸 쓸모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하나 더. 네. 우한 형제들의 처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잘 대우해드려야 오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업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업계 최고의 대우로 모시겠다라는 포부로. 아니 이미 그렇다. 게다가 여기는 저희들의 근무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객석에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시면서 호응을 해주셨는데, 요 내용에 관련해서 또 아까 제스민님이 CTO 입장에서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렇게 모셔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개발자분들 각각의 개별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자신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혹시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기가 아까 전에 그 장애이기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큰 기업은, 그리고 탄탄한 기업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치를 많이 주는 기업들은 그만큼 고난을 겪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고 무너져 버리지 않는 정도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걸 극복하고 혼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담 또는 실패, 네. 뭐 장애가 난 지점에 내가 서 있었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겪을 때 남이 겪는 걸 등 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겪을 수 있는 뭐 새로운 개발 과제든 네. 아니면 어떤 문제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런 곳에 가서 더 큰 고민 뭐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고통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견뎌낼 수 있는 네.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맨 앞에 나서는 야.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테코 같은 경우에 네. 새로 신입 이제 그 수료를 하시고 저희에 입사하신 분들에게도 누군가 뭐 1년 동안은 누구의 코칭 수발을 들고 또 1년간은 누군가의 그 모니터링하고 누군가는 1년간은 섀도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쯤 묵은 다음에 뭘 맡겨 이게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한 사람 몫에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온보딩 뭐 기간이 뭐 몇 개월이 있겠지만 네.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상을 당해도 네. 회복 가능한 부상 정도인 걸로. 그래서 이런 환경을 찾아가서 큰 도전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은 도전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모드를 좀 리바이벌해서 우영이 그러기 딱 좋은 곳입니다. 작년에 올해도 여전히 그렇다. 작년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하셨던 명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우한테크 코스 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 압력과 하중을 견뎌야 그쵸. 반짝반짝 열과 빛난다. 압력.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맞닿아 있는 명언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도전들 그리고 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실시간 질문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사실 이제 만다오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노코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효율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훈킴님이 효율화 자동화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사람이 배제돼 버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네. 뭐 제 그 키노트 내용에는 저희 개발을 효율화 자동화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배제돼 버리지 않냐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산업, 특히 배달이라는 영역 또는 물류라는 영역에서 효율화, 분업화, 자동화, 기계화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가내수공업을 할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복지 수준이나 아니면 지식 노동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그 이후에 뭐 포드가 자동차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노동자들보다 더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기계를 통해서 효율화되고 자동화되고 됐을 때 노동,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과거의 가은해수공업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복잡도나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그걸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계 또는 문명 그리고 기술에 대한 낙관론에 좀 가까운 편이어서 네. 여력이 생기면 그 여력을 가지고 낭비하거나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런 산업 역사적인 방향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배달은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맨 머신 믹스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머신으로만 예를 들면 드론이 어딘가에서부터 어딘가로 쫙 날린 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로터가 달린 육상 딜리 드라이브 같은 애들이 받아가지고 쭉 문 앞에까지 가버려서 사람이 개입할 데가 없어. 뭐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머신이잖아요. 네. 중간에 복잡하거나 아니면 머신으로 효율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그리고 맨이 다시 머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단순한 부분들을 채우고 다시 매니 이런 식으로 연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자동차 공장에 사람이 필요한 이유예요. 물론 테슬라는 사람 수를 좀 더 많이 줄이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또 하나 저희는 이제 좀 특이한데 배달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이잖아요. 플랫폼 노동에서는 일반적인 노동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자기 법적 형태로 보자면 자영업자에 가까워요. 자영업과 노동자의 차이는 자신의 생산 수단을 그 행위자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일을 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이걸로 구분돼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 예를 들면 오토바이나 아니면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라이더 분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 점에서 저는 향후에 맨머신 믹스업 배달이 된다면 그 믹스업 되는 머신들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거를 배달 플랫폼이 모두 다 사가지고 뿌리고 관리할 것인가, 또는 그 소유권을 리스나 아니면 그 구매 형태로 플랫폼 라이더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저는 후자의 모델이 경제성이나 아니면 스케일이나 이쪽에서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키노트에서 언급해주셨던 맨머신 믹서 모델에 대해서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답변으로 통해서 또 해결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비슷하게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은 대용량 트래픽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때 우형만의 노하우,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고, 아까 성당에 대한 질문 주셨던 제스민 님이 또 같은 질문 네. 주셨네요. 네. 두 번이나 주셨네요. 네, 그럼 요즘. 두 배로 드리나요? 그럼 재한 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배로 드리는 걸로 할까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어제 치즈버거 송 드시고 다들 두 배로 치즈버거 드리시죠. 드시는데 네, 치즈버거 드시도록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그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때 네. 특히 저희는 커머스잖아요. 커머스는 트래픽과 트랜잭션이 있어요. 트래픽은 말하자면 전시 영역. 그래서 보는 거. 그냥 보는 거는 아이덴포텐트라고 하는데요. 네. 멱등적이에요. 뭘 바꾸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쪽에서 바뀐 게 있으면 그것들을 바꾼 것들을 반영하되 뒤쪽에서 바뀌는 그 텀과, 그러니까 그 빈도와 앞쪽에서 자주 보는 거의 빈도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아주 자주 보지만 자주 바꾸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캐시로 구워놓죠. CQRS가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트래픽과 트랜잭션을 분리한다. 당연히 분리돼 있죠. 트래픽 영역에서는 구워놓는 방식을 쓴다. 프리빌드. 그리고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업데이트를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CQRS에 많이 사용하는 게 캐시를 뒤에서 벽에다 넣건 아니면 뭐 그 검색 엔진 같은 것도 사용하건 이렇게 되죠. 뭐 티피컬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주문이 일어나고 DB가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접근들을 위해서는 리던던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쪽이든 뒤쪽이든 이런 체인지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에서는 뭐 너무 일반적이어서 더 특별한 걸 답해드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약간은 뭐 일반적인 정답일 수 있으니까 대용량 시스템일 경우에 복잡도 높아지고 관여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조직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인식이나 아니면 그 컨텍스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컨텍스트나 인식을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진화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간섭을 일으켜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즐리 커플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들 쓰는 방식이 메시지 오리엔티드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카프카를 쓰던 SQS, SNS 조합을 쓰던 해서 API 콜을 통해서 프로토콜과 함께 그거에 답을 해야 되는 타이밍까지도 의존성을 걸어버리기보다는 타이밍은 받는 쪽에서 처리한 쪽에서 알아서 하고 내용물만, 메시지 내용물만, 그 내용물에 대한 그 제약도 또는 스펙도 좀 더 루즐리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시스템의 백본으로 삼아주는 것이 좋죠.
아무래도 이렇게 재용량 트래픽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많은 기술 블로그들 콘텐츠들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구성원분들이 또 남겨주셨던 다양한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우한테크 유튜브와 기술 블로그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님 이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혹시 지금 올라왔던 질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다 하는 질문들 하나 또 뽑아서 답변해드리고 이번에 우한 질문 타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느 질문이 혹시 괜찮으실까요? 제가 답변하느라 네. 예, 실시간 질문은 잘 못 봤어요. 네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을까요? 저 부분은 제가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흥미 있어서 잡치남님. 잡치남님의 네,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서비스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계속 기술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CTO로서 조직 구성원의 마찰을 해결하는 방안과 혹은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잡쥐남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민 쿠폰 네. 5,000원 보내드릴게요. 배민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직전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스타트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로운업 내지는 뭐 흔히 얘기하는 유니콘 또는 뭐 데카콘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술셋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마치 가재가 허물을 벗듯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허물을 벗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몸집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고 또 그렇게 가고 몇 번의 점프업 불연속적인 점프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 선택권이 나는 이 기술, 바뀌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탈 수 있으면 좋겠어. 또는 나는 그거 싫어. 떠날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기존의 그 저기서도 갈등 얘기하셨으니까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큰 장점과 공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셋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 자신들만의 기여점을 갖고 있거든요.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비즈니스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현재 구현돼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은 그냥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전달되거나 아니면 습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계속 관통하는데 장애 같은 거죠. 네. 이 장애를 겪어보면서 이 도메인의 극단적인 케이스에서의 상황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 그 도메인에 있어서 그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그 도메인을 최초로 시작한 분들이거든요. 그 노하우가 몇몇 언어들 또는 몇몇 새로운 기술들을 새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가치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환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껍질이니까 집이니까 이거를 빨리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야죠. 그분들도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변환됐을 때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노하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탱해줘야 되거든요. 그 지탱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둘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잘 되냐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적응도 어렵고 그리고 남지도 않게 되거든요. 자산도 사라지고 네. 켜켜이 레가시만 남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되고 그러면 집이 망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답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모두가 겪는 문제고 그리고 저 문제를 이렇게 하면 정답이야 이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고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우리 DR처럼 네. 이렇게 하면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하면 계속 성장하는 거고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성장해온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리가시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이 상태에 있고 이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되게 잘 해야 되고 잘하는 데서 기본은 무슨 대단한 메커니즘이나 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진심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 HR이나 아니면 DR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진심이 녹아 있는 거라고 한 번 더 PPL을 네. 해볼 만합니다.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키노트와 또 Q&A 시간 우아한 질문 타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많은 질문들 주셨지만 오늘 그래도 좋은 질문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앞으로도 펼쳐나갈 키커머스의 여정 그리고 기술적 여정들 계속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재한님과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한님 오늘 우아한 질문 타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